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처음에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세요? 흔히 얘기하는 뭐 폼파리라고들 하는데, 초봉은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이 180만 원인가? 나이키, 폴로, 아디다스 뭐 이런 무역 쪽으로 좀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요? 15억 정도? 2017년도에 이제 50억, 18년도에 이제 제가 90억에서 100억? 2019년도에 그럼 150억을 네, 달성하신 거예요? 2019년도. 지금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조합장 급여가 네.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제 총회를 진행을 하면서 조합원님들께 이제 유튜브 중계를 하게 되는데, 네네. 중계를 하면서 이제 인사드리는 말씀, 대회사라고 하죠. 그거를 좀 작성을 해야 돼가지고. 아까 1616세대 네. 대표라고 하셨잖아요. 네. 궁금한 게 1616세대랑 어떻게 소통을 하세요? 저희 아파트 조합원들만을 위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 단톡방. 제 전화번호가 사실은 저희 조합원분들께는 다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번호가 공유가 네. 돼 있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카톡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뭐 많이 옵니다. 네. 개인 번호 공개해 놓으시면은 업무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보통은 저희 조합원분들께서도 업무 시간보다는 업무 외 시간, 주말에 연락 많이 오시고요. 새벽에 전화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셨어요. 진짜요? 지금 1시? 가장 기억에 남는 조합원분 한 분 정도 스토리가 있을까요? 반대를 하셨던 분이신데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해서 삼성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막 하시면서 소리를 그랬어요.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인재가 일어날수록 사실 이 법이 더 보완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가 되거든요. 지금은 준공검사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져가지고 준공 허가가 안 나죠. 튼튼하게 지어나가고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조합원 결의서를 내주셨죠.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주로 왜 화를 내시나요? 100% 동의라는 거는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수결로 선택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가 묵살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원래는 네. 부동산에 전혀 관련 없던 일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세요? 흔히 얘기하는 뭐 폼파리라고들 하는데, 그 휴대폰 영업으로 이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LG텔레콤에 2003년도에 입사를 해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러면 그때 초봉은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이 180만 원인가? 180만 원이요? 네네. 상여랑 다 포함해가지고 2,04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대리점을 하게 되셨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해야 되는 사람이라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영업직에 대한 한계를 느꼈어요. LG텔레콤을 7년도에 퇴사를 하고 무역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초봉이 LG텔레콤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연봉이 더 깎여 들어갔어요. 진짜요? 네. 그때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죠. 사업을 해보려고 진행을 하는데 현지 목재 가구 또 한국으로 수출을 했었고, 유명한 브랜드들의 공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이키, 폴로, 뭐 아디다스 뭐 이런 유명 스포츠 브랜드라든가 이쪽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하죠. 무역 쪽으로 좀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인도네시아 쪽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KT 쪽에서 이제 오퍼가 왔죠, 저한테. KT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4년 정도 일하신 거는 그냥 직원으로 일하신 거예요? 네네네. 2016년 3월에 첫 매장을 오픈을 했고 8월에 두 번째 매장을 또 오픈을 했고 2017년도에만 매장을 4군데 추가를 해서 열었고, 혹시 2016년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15억 정도? 이게 사실 휴대폰이라는 게 매출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고가의 휴대폰이잖아요. 그거를 판매하는 게 저희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네. 100만 원짜리 모델들 한 달에 100대만 팔아도 1억이 잡히는 거니까 2017년도에 이제 50억 이상을 찍었고 진짜요? 18년도에 제가 최종적으로 매장이 8개까지 늘어나면서부터는 이제 90억에서 100억, 제일 좀 많이 찍었을 때가 한 150억 정도까지 매출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럼 150억을 네, 달성하신 거예요? 2019년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걸 다 포기하고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건 아시겠지만은 이게 급작스럽게 확장이 된 만큼 사실 좀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직원 수가 그때 제가 제일 많을 때가 57명. 작은 사고들이 커져서 나중에는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동업하는 친구와 이제 결별하고, 이 대리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시켜서 그 관리 수수료라고 하고, 보통 한 10,000 가입자 정도 되면은 매월 그 가입자 수수료만 약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순수익이 그럼 3천만 원? 그렇죠. 순수익이 3,000만 원.
관리 수술을 받아서 좀 쉬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2006년도 연봉 계산했을 때가 제가 1억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상태에서 저는 그냥 무역을 하고 싶어서 연봉 1,800만 원 받고 무역회사로 옮겼었던 놈이라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돈을 버는 것보다는 뭔가 제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좋아요. 새로운 거. 이 업을 해보니까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정말 이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게 가려져 있거든요. 결과물이 가려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저의 혼자의 결정,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계약한 협력업체만 지금 거의 20군데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약한 협력업체들만. 정말 그 협력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전부 조율하는 게 사실은 조합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럼 시점을 조절을 한다든지 과업에 시작하는 시점이라든가 방향성도 조합원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군데 가까운 조직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마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네네. 굉장히 수익이 많으셨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셨었나요? 실제로 투자도 했었는데 투자를 할 때마다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나 저축보다는 제 인생이 윤택해지고 즐거워지는 쪽을 좀 많이 택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좀 차를 많이 샀죠. 아 차요? 네, 자동차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청 막 수집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남자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 육중한 그 차가 나한테 이렇게 컨트롤 된다라는 그 느낌. 내가 원하는 속도로 또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만큼 제동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친구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유일하게 내가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많이 좀 사고 팔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때 타셨던 차 중에 네.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차? 속도를 좀 좋아해가지고 빠르고 운용하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네. 유지비가 좀 그나마 좀 적게 들어가고 포르쉐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직장인들도 조금만 이렇게 뭐 흔히 카푸어라고는 하지만 저축하지 않는다 그러면 포르쉐 같은 거는 사실 수는 있거든요. 포르쉐를 제일 좋아했죠. 지금은 뭐 이제 한 대 조촐하게 나머지는 다 네, 사업 정리하면서 같이 다 정리도 했고 네. 한번 그렇게 좀 많은 것들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 라는 생각. 조합장 급여가 조합장 급여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억대 연봉자들도 있고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는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거의 일에 빠져 살고 있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의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예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신 건가요? 이렇게 일 추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어차피 조합이 갈 수 있는 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로 가야 되거든요.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성공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박승원 조합장님 일하는 스타일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빡세죠. 빡세요? 패배를 선언합니다. 5년은 나에게 쓰는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